비가 내리는 어느 가을날, 서울의 거리가 이미 어두워지고 안개의 무게로 가로등이 깜박일 때 한 여인이 아이를 품에 안고 그림자 사이로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황량한 건물들 사이를 메아리치며 빠르게 걸어갔고 꼭대기에서 희미한 넌 십자가가 빛나고 있는 교회 정면 앞에 도착했습니다. 슬픔과 죄책감이 가득한 눈으로 여자는 마지막으로 작은 아기를 가슴에 껴안고 말없는 눈물 사이로 작별 인사를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는 얇은 담요에 쌓인 글을 입구에 살며시 남겨두고 천에 접힌 부분 사이에 그의 이름은 정한수입니다. 라는 메모만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정한수는 서울의 한 천주교 성당 문 앞에 버려졌다. 그곳에서 김 신부는 그를 발견하고 공동체의 신자들에게 바친 것과 같은 사랑으로 그를 환영했습니다. 한수는 교회에서 자랐으며 공립학교에 다니고 신부로부터 연민과 신앙에 대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항상 깊은 외로움, 어머니가 누구인지, 어머니가 왜 그를 떠났는지 알 수 없는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부재는 결단의 불꽃으로 바뀌었습니다. 한수는 의사가 되겠다는 꿈과 다른 사람의 고통을 치유해주고 싶은 마음, 어쩌면 자신이 겪은 일을 다른 누구도 겪지 않도록 하려는 마음으로 자랐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거절의 무게를 느껴도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3세에 그는 의학을 우등으로 졸업하고 얼마 후 서울의 한 유명 병원의 레지던트가 되었는데 그곳에서 그는 지칠 줄 모르는 헌신으로 금세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직업적인 성공에도 불구하고 한수는 여전히 아물 것 같지 않은 상처를 느꼈다. 그는 그 주제에 대해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지만 어머니가 왜 자신을 버렸는지에 대한 의문이 그의 밤을 괴롭혔고 어린 시절 비 오는 밤에 그랬던 것처럼 그를 서울의 텅 빈 거리를 걷게 만들었다. 그의 운명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변하기 시작한 것은 교대 근무 중 병원이 유난히 붐비는 밤이었다. 심각한 상태의 환자가 걱정스러운 간호사와 함께 도착했습니다. 외모가 허약하고 머리가 약간 희끗한 이 여성은 기차역에서 기절한 채 발견됐다. 그녀의 상태는 매우 취약했고 한수에게 그녀를 보살피는 일이 맡겨졌습니다. 진료기록부에서 환자의 이름인 정미란 씨를 읽었을 때 그는 알 수 없는 소름이 돋았다. 그 여자의 표정에는 그를 감동시키는 뭔가가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그가 그녀를 돌보고 극심한 고통의 시간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두 사람 사이에는 말없는 연결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정미라는 소심한 여성이지만 자신의 몸보다 더 큰 무언가를 짊어진 듯 감춰진 달콤함과 묵직한 표정을 드러냈다. 대화 중에 그녀는 자신의 삶에 대한 작은 세부사항, 자신이 갖고 있던 후회, 특히 자신의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은 20년 전에 내린 결정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사람을 두고 왔는데 그리고 후회하지 않은 날이 단 하루도 없었다.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꿈을 꾸지만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걸 안다. 고 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렸다. 그 말에 한수는 마음이 가라앉는 것을 느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내면에 무엇인가가 그 고통과 깊이 연관되어 있었지만 그는 그 이유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미라는 한수에게 접근해 부탁을 했다. 그녀는 자신이 거의 알지 못하는 의사인 그에게 자신의 가장 큰 비밀을 고백하고 싶었다. 한수는 침묵하며 20년 전 아들을 교회에 맡겼는데 너무 작고 연약한 아이였는데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고백했다. 그것은 내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결정이었지만 나는 매일 그 결정을 벌로 삼고 있습니다. 그녀는 흐느껴 울었고 그는 심장이 뛰며 그녀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 고백은 압도적인 강렬함으로 진실을 밝혀냈습니다. 그 여자는 그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는 충격에 얼어붙은 차에 서 있었고 방금 들은 내용을 소화하려고 애쓰는 동안 표정은 무표정했습니다. 그 순간 정한수는 자신을 버린 여자를 안아야 할지 아니면 영원히 떠나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결국 그녀는 그의 어머니이자 낯선 사람이었습니다.
고백 이후 정한수는 상반된 감정의 파도에 휩싸였다. 그는 정미란의 방을 방문할 때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애썼지만 그녀의 말 한마디, 몸짓 하나하나에서 그가 방금 발견한 진실의 무게를 느꼈다. 그가 오랫동안 상상해왔던 친어머니가 이제 그의 앞에 왔지만 따뜻한 재회를 꿈꾸는 것은 아니었다. 그녀는 그의 보살핌을 받는 환자였고 그가 거의 알지 못하는 낯선 사람이었고 동시에 그를 버린 여자였다. 한수는 모든 것을 처리하려고 노력했지만 어린 시절의 혼란스러운 기억과 억눌린 감정이 그를 압도했다. 그녀는 왜 그를 떠났는가? 왜 전에는 그를 찾지 않았나요? 거절에 대한 고통과 마음을 여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는 직업적으로 거리를 두게 되었습니다. 그는 흰 가운과 일 뒤에 숨어서 그 갈등을 이성적인 방식으로 다루려고 노력했습니다. 방문 중에 미라는 한수의 먼 행동을 알아차렸지만 그가 자신의 아들이라는 것을 의심하지는 않았다. 그녀는 설명할 수 없는 친밀감을 느꼈고 다른 사람에게서는 찾을 수 없는 위안을 그에게서 찾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생체 검사를 하던 미라는 그의 손을 잡고 세월의 아픔과 후회가 담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정 박사님, 너무 늦을 수도 있다는 걸 알지만 가끔은 하나님께서 제가 어떤 식으로든 저의 실수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려고 저를 이곳에 보내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녀는 목소리가 약해지며 말했습니다. 한수는 그 말의 무게를 느끼며 시선을 돌렸다. 그는 필사적으로 그녀와 대결하고 설명을 요구하고 싶었지만 병원 규칙과 자신의 윤리가 그를 막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거나 자신의 고통을 그녀의 행복보다 우선시할 수 없었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는 자신의 임무의 포로처럼 느껴졌습니다. 인정하기 싫지만 인생에서 가장 만나기를 고대했던 사람인 여성을 돕는 것입니다. 이런 감정적인 싸움에 직면한 한수는 자신과 가까운 소수의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기 시작했다. 그중 한 명은 병원에서 그와 함께 일하며 그의 버림과 극복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던 그의 가장 친한 친구 간호사 혜진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오랜 근무 끝에 그는 그녀에게 화를 냈습니다. 혜진 씨, 어머니가 누구신지 알아냈어요. 그는 아직 자신의 말을 의심하는 듯 땅바닥을 바라보며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다. 무엇? 혜진이는 충격에 빠졌어요. 어떻게? 그녀는 누구입니까? 한수는 크게 한숨을 쉬고 대답했다. 제가 진료하고 있는 환자 정미란 씨. 그녀는 내게 직접 말했지만 자신도 모르게 내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폭로를 처리 중인 혜진은 한수의 어깨를 살며시 어루만졌다. 그리고 당신은 무엇을 할 건가요? 그 질문은 공중에 매달렸다. 그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고통과 분노가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그처럼 고통스러운 버림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과연 그는 과거 너머를 보고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어머니를 맞이할 수 있을까? 날이 갈수록 한수는 자신이 치료해야 할 환자 이상으로 미란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는 고통의 순간뿐만 아니라 다정한 순간에도 그녀를 보았고 다른 환자들과 이야기하고 작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녀에게는 아이를 버리는 사람과는 절대 어울리지 않을 만큼 친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잠이 든 순간 조용히 다가온 한수는 처음으로 침대 옆에 두었던 오래된 사진, 얇은 담요에 쌓인 아기 시절의 모습을 보았다. 그가 꿈에서 본 것과 똑같은 이미지. 그 순간 한수의 분노는 형언할 수 없는 감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어쩌면 슬픔일 수도 있고 예상치 못한 연민일 수도 있습니다. 과거의 무게가 여전히 그를 방해하고 있었지만 그는 수년 전에 그녀가 내린 고통스러운 결정 뒤에 뭔가가 더 있는지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방문 중 미라는 한수가 끊임없이 존재하는 것을 보고 충동적으로 그에게 옆자리에 앉으라고 요청했다. 아시다시피 박사님, 그를 볼 때마다 어느 정도 친근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치 내가 이미 그를 어디선가 알고 있었던 것처럼 그녀는 입가에 슬픈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다. 우연의 일치를 믿나요? 한수는 고통과 절망이 뒤섞인 감정을 억누르며 시선을 돌렸다.
그는 자신이 감정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한계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상치 못한 행동으로 그는 오랫동안 그를 괴롭혀왔던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습니다. 정미란, 아들을 왜 버렸나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거의 뚜렷한 긴장감으로 전달되었습니다. 미라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는 어렵게 말을 하기 시작했고 말 한마디 한마디가 부담을 더해 주었습니다. 저는 아주 어렸어요, 정 박사님. 나는 이행되지 않은 약속에 속았고 도움도 없고 자원도 없이 그리고 아기와 함께 혼자 있는 나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나는 그가 나를 돌봐줄 수 있는 누군가와 함께 내게서 벗어나 더 나은 기회를 가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길을 잃었고 그녀는 잠시 멈추고 숨을 가쁘게 쉬었습니다. 나는 그가 내가 한 일 때문에 나를 미워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가 불확실한 가운데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안전할 때 나를 미워하는 것이 더 좋았습니다. 한수는 목이 메어 그 말을 들었다. 그는 결코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현실에 직면했습니다. 자신의 버림받은 것이 사랑의 부족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탈출구가 없다고 느끼는 누군가의 절박한 행동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다. 설명을 한다고 해서 수년간의 고통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날 밤 한수는 혼자 서울 거리를 걸으며 자신이 들었던 모든 것을 되새겼다. 그는 자신이 가치 있고 누구도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열망을 중심으로 삶을 살았지만 이제 그는 그가 가장 찾고 싶었던 동시에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가 완전히 용서할 수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는 정말로 그녀와 맞서고 비명을 지르고 울고 싶었지만 그의 모든 감정이 뒤섞여 그가 한 길을 가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녀의 어머니가 진정으로 사랑 때문에 행동했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는 여전히 자신을 속이고 깊은 곳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을 공허함을 채우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까? 마음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한수는 미란의 동기를 이해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용서가 실행 가능한 선택인지 아니면 단지 유토피아인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반면에 그의 어머니는 그의 보살핌을 받으며 점점 그에게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몇 주가 지났고 정미란의 건강은 점차 악화됐다. 한수는 변함없는 헌신과 전문성으로 그녀를 계속 보살폈지만 어머니와 함께하는 순간은 감정적으로 점점 더 힘들어졌습니다. 매일 그는 자신이 아들임을 밝히고 싶은 욕망과 다시 한번 거절당할까봐 두려워하는 마음 사이에 끼어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는 아픔은 그를 혜진과만 공유하는 끊임없는 내적 갈등으로 이어졌다. 각 대화는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고 그가 안고 있는 딜레마에 대한 답을 찾으려는 시도였습니다. 아마도 나는 용서가 해결책이라고 나 자신을 설득하려고 노력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내게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혜진과 커피를 마시며 답답한 마음을 고백했다. 아, 한수야, 너는 이 고통에서 자유로워질 자격이 있어. 혜진이 굳은 표정으로 말했다. 당신은 평생 동안 그녀가 깊이 알지 못했던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어쩌면 용서는 그녀보다 당신에 관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이 한수의 마음에 맴돌았다. 그는 수년 동안 그 부재에 그가 느꼈던 거부감, 모든 것을 극복하기 위해 키워온 힘을 중심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구축해 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미란과의 만남은 그가 스스로에게 부과했던 균형을 무너뜨렸고 그는 자신이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 볼 필요에 직면하게 되었다. 어느 날 미란은 힘겹게 잠에서 깨어난 한수를 보고 남다른 부탁을 한다. 정 박사님, 서울에 있는 교회로 데려가 주실 수 있나요? 그녀는 약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한수는 망설였지만 동의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그녀를 휠체어에 태우고 함께 병원을 떠나 그녀가 20년 전에 떠났던 교회로 향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그 장소의 고요함과 엄숙함이 두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제단 앞에서 미라는 눈물을 흘리며 조용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수는 원망과 공감이 뒤섞인 마음으로 멀리서 지켜봤다. 그녀가 마침내 그에게로 향하지 않고 말할 때까지. 저는 매년 이곳에 옵니다. 아시죠? 그는 중얼거렸다. 그의 목소리는 거의 희미했다. 그것이 내가 그 사람과 가까워졌다고 느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나는 그 사람이 잘하는 것을 본 적이 없고 그가 누구인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내 아들이었고 앞으로도 항상 내 아들일 것입니다. 그녀의 말은 칼날처럼 잘렸다. 참지 못한 한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 나 정미란이에요. 그녀는 깜짝 놀라 돌아섰고 눈물이 글썽인 눈이 그와 마주쳤다. 마치 시간과 공간이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것처럼 모든 것이 정지된 듯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미라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건 불가능해요. 그녀는 목소리가 갈라지며 말했습니다. 네, 그렇죠. 그는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지만 심장은 뛰고 있었습니다. 나는 당신이 남겨둔 아들입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나는 이 버림받은 채로 살아왔습니다. 20년 동안 그 이유를 궁금해했습니다. 여전히 떨린 미라는 떨리는 손을 그에게 내밀었지만 한수는 그들 사이에 빈 공간을 남기고 멀어졌다. 그녀의 어깨에 진실이 떠오르자 그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제가 한 일은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녀는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뭐든 말해주세요, 한수 씨. 난 단지 그 사람을 다시는 볼 수 없게 되더라도 그 사람에게 더 나은 삶을 주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녀의 말이 교회의 침묵 속에 울려 퍼졌다. 한수는 그녀를 용서하고 싶은 마음과 그가 겪었던 모든 고통 사이에서 갈등하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것은 단순한 망각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내려야 할 결정이었고 영원히 함께할 결정이었습니다. 그는 감정의 회오리 바람 속에서 의미를 찾으려고 눈을 감았습니다. 책을 펼치자 그가 할 수 있는 말은 시간이 필요해, 미라나라는 말뿐이었다. 내가 실제로 느끼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할 시간입니다. 그녀는 깊은 이해가 있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에는 슬픔도 있었지만 희망적인 것도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바랄 수 있는 유일한 대답이었고 그녀는 그것을 이해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한수는 과거의 기억과 자신이 내린 결정을 다시 되돌아보며 명확성을 추구했습니다. 그는 평생 동안 자신이 느꼈던 거부감에 대한 보이지 않는 반응으로 자신이 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항상 노력해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그녀의 이유를 알게 된 그는 버림의 고통에 얽매이지 않는 또 다른 여행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결심한 날 아침, 그는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평안함을 안고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그들의 관계가 결코 쉽거나 완벽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진실을 아는 것에는 강력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헌신적인 의사로서가 아니라 기꺼이 용서하려는 사람으로서 다시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미란의 방에 다가가던 그는 이상한 움직임을 발견했다. 간호사와 의사들의 진지한 표정이 그의 가슴을 조여왔다. 그가 들어갔을 때 그는 그의 어머니가 일련의 장치에 연결되어 의식을 잃은 것을 보았습니다. 주치의는 그를 옆으로 데려가 그녀가 심장마비를 겪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되살리기 위해 애썼지만 그녀의 상태는 심각했습니다. 한수는 그녀의 차가운 손을 잡고 옆에 앉았다. 미란, 용서해요. 그는 눈물을 글썽이며 속삭였습니다. 비록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내게 생명을 주셨고 그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녀가 의식을 잃은 동안 그는 몇 시간 동안 그녀 옆에 머물렀다. 마침내 그녀는 눈을 뜨고 힘없이 미소를 지었다. 한수, 고마워요. 그녀는 중얼거리더니 영원히 눈을 감았다. 그 상실은 그를 황폐화시켰지만 역설적으로 그것은 일종의 해방을 가져오기도 했다.
그는 그가 그토록 보고 싶었던 어머니가 떠났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에게 구원의 기적을 베풀기 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제서야 정한수는 자신을 그토록 괴롭혔던 악순환을 완성했다는 확신을 갖고 과거와 화해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 미란의 장례식 이후 한수는 채울 수 없을 것 같은 공허함을 경험하게 된다. 상실의 고통은 그가 오랫동안 견뎌온 버림과는 다른 방식으로 그를 흔들었습니다. 이제 그는 다시 어머니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어머니와 함께 미래를 창조하고 그들 사이에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기회도 얻었습니다. 감정은 강렬하고 갈등적이어서 그는 어떻게 앞으로 나아갈지 몰랐습니다. 이별 후 처음 며칠 동안 한수는 직장에 피난처를 찾았다. 각 환자는 자신의 슬픔을 다루는 대신 다른 사람의 고통과 희망을 탐구하고 자신의 주의를 분산시킬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곧 이 전략이 자신을 그리 멀리 데려가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감정 상태는 환자에게 필요한 위로를 제공하기에는 너무 흔들렸습니다. 늘 옆에서 친구의 어깨가 무거워지는 것을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던 혜진. 어느 날 밤 근무를 마치고 지쳐가는 한수를 본 그녀는 개입하기로 결정했다. 한수야, 고통을 무시하려고 하는구나. 하지만 직면해야 해. 당신의 어머니는 돌아가셨지만 이제 당신은 그 무게를 짊어지지 않고 스스로 살아갈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녀는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당신을 사랑했고 내 생각엔 그녀도 당신이 그 점을 알았으면 하는 것 같아요. 혜진의 말이 깊은 울림을 주었다. 한수는 과거의 상처를 넘어 자신이 진정 누구인지 발견하기 위해 미란이 남긴 공허함을 마주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다시 자신을 찾고 그때까지 추억과 원한에 묶여있던 삶을 재건할 때가 왔습니다. 며칠 후 그는 어머니가 남긴 교회를 방문했을 때 예상치 못한 평안을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용서와 긍휼의 중요성을 가르쳐준 김 신부를 기억하고 자신을 깊은 애정으로 맞아주었던 김 신부를 기억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길을 걷기 시작할 곳이 바로 그곳, 그 교회의 벽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병원으로 돌아오자 간호사 중 한 명이 그에게 주소가 적힌 봉투를 건네주었습니다. 미란에게서 온 것이었다. 그가 죽기 불과 며칠 전에 적힌 편지는 그를 깜짝 놀라게 했고 그는 악수를 하며 봉투를 열었다. 친애하는 한수님, 당신이 이 편지를 읽게 된다면 그것은 당신이 마침내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 순간을 오랫동안 기다려왔습니다. 비록 내가 한 일을 결코 고칠 수는 없지만 내가 나만을 위해 간직한 몇 가지 진실을 여러분이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당신은 내가 받은 가장 큰 선물이었고 짧은 시간 동안이라도 가질 수 있었던 가장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내 인생에서 나는 불확실성 외에는 당신에게 줄 것이 없었고 당신이 내 곁에 있으면 인생이 당신에게 잔인해질 것이라는 것이 가장 두려웠습니다. 언젠가는 내가 그럴 자격이 없더라도 나를 용서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내가 할 수 없다면 내가 항상 멀리서 당신을 사랑해 왔다는 사실과 이 거리가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사랑의 형태였다는 사실에서 당신이 평화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삶이 성취와 무엇보다도 사랑으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행복할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모든 사랑을 담아 정밀한. 한수가 피하려고 애쓰던 눈물은 마침내 떨어졌고 고통과 원망, 그리고 그녀를 향한 자신이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지 못했던 애정도 표출되었다. 미란의 편지는 그에게 그토록 필요했던 종결과 더불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자유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종이를 조심스럽게 접을 때 그는 마침내 자신의 인생에서 새로운 장으로 가는 순환이 끝나는 것처럼 마음의 평화를 느꼈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한수는 풀리지 않는 과거의 무게 없이 살아가는 법을 조금씩 배웠다. 이제 그는 어머니의 말씀을 존중하고 사랑과 연민을 삶의 중심으로 삼겠다는 결심이 더 가벼워지고 더 확고해졌습니다. 그는 혜진과 함께 우정뿐 아니라
날이 갈수록 더욱 강해지는 깊은 동료애를 찾았다. 그는 아무리 어렵고 고통스럽더라도 사랑이 삶에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항상 곁에 있던 혜진은 그가 새로운 가능성에 마음을 열도록 격려했고, 한수는 과거의 고통이 아닌 지금 시작하고 있는 사랑에 달려있는 미래를 상상하기 시작했다. 기르다. 한수는 마침내 자신 앞에 놓인 삶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 마지막 마무리의 몸짓으로 그는 모든 것이 시작된 교회로 돌아와 그를 떠났지만, 그에게 가장 큰 선물인 용기를 준 어머니에 대한 헌사로 제단에 흰 백합 꽃다발을 남겼습니다. 앞으로 나아가고 자신을 위해 살아갑니다. 한수는 미란이 어디에 있든 그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평안해질 것이라는 생각에 평안한 마음으로 교회를 떠났다. 시간이 지나 한수는 새로운 일상을 찾았다. 그는 기술뿐만 아니라 환자를 돌보는 세심함으로 존경받는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봉사하는 각 사람과 함께 어떤 식으로든 미란의 희생을 기리며, 아마도 깨닫지 못한 채 그녀가 그에게 불어넣었던 연민의 정신을 살아있게 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이제 그는 용서와 평화를 포함하는 다른 관점에서 삶을 보았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 아침, 한수는 교통사고를 당해 중태에 빠진 응급 환자를 돌보라는 부름을 받았다. 진료 기록부를 확인해보니 환자는 박상호라는 중년 남성이었다. 응급실에 들어서자마자 먼 기억이 깨어났다. 그 이름은 익숙했고, 그는 곧 그 이름이 미란이 한때 고백의 순간에 한수의 친부라고 언급한 남자와 같은 이름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불신과 충격이 뒤섞여 그를 덮쳤다. 과연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미란에게 괴로움을 안겨주었던 그 사람이 세월이 흐른 지금 그의 앞에 보살핌이 필요한 존재가 된 것은 아닐까? 한수는 상충되는 감정과 싸웠지만 자신에게 전문적인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긴장을 무시하고 상호를 안정시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절차를 수행했으며, 그의 팀이 평소의 정확성과 주의를 기울여 수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상호가 회복되면서 한수는 그의 존재감에 무게감을 느꼈다. 아버지의 부재, 어머니의 고통, 상호가 자신이 누구인지 알지 못함에도 이제 얼굴을 맞대고 있다는 아이러니 등 그가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한 모든 것이 뒤섞인 감정들로 뒤섞여 있었다. 한수는 매일 그를 찾아와 그의 상태를 관찰했지만, 그도 그 남자가 어떤 사람인지 이해하려고 노력했다고 스스로 인정했다. 어느 날 방문에서 환자가 깨어난 것을 확인한 한수는 상호 자신도 예상하지 못한 질문을 했다. 어렸을 때 내린 결정을 후회하시나요? 그가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만이 이해할 수 있는 무게를 지녔다. 아직 약해진 상호는 피곤한 표정으로 한수를 바라보았다. 젊었을 때 나는 나에게 가장 좋다고 생각되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매일 그 무게를 느낀다. 그는 진심으로 슬픈 눈빛으로 대답했다. 한수는 이 말을 들으며 마치 자신의 이야기에서 늘 빠져있던 퍼즐 한 조각을 드디어 찾은 듯했다. 상호는 그가 상상했던 악당이 아니었다. 그는 미란이 어느 순간 그랬던 것처럼, 그 자신도 오랫동안 느꼈던 것처럼 망가진 남자일 뿐이었다. 그 순간 한수는 자신의 신분을 지키겠다고 결심했다. 그가 누구인지 아는 것은 상호에게 아무것도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한수가 마침내 과거가 비록 고통스럽기는 했지만 자신을 형성했고 상상하지 못했던 힘을 주었다는 것을 이해하고 마침내 자신의 이야기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치료를 마치고 상호가 퇴원을 준비하는 동안 한수는 마지막으로 그를 방문했다. 침묵과 시선이 가득한 순간 그는 남자의 쾌유를 기원하며 간단한 조언을 건넸다. 당신이 원하는 평화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인생은 우리에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줍니다. 우리는 그것을 포용할 용기만 있으면 됩니다. 그는 깊고 진지하면서도 개인적인 어조로 말했습니다. 상호호는 감사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이 얼마나 의미가 깊었는지는 몰랐지만 한수에게는 그 순환이 끝났다. 며칠 후
한수는 일상으로 돌아왔고 어쩐지 인생이 그에게 가족의 이야기를 놀랍게 마무리하게 되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제 용서와 이해가 그에게 자신의 여정을 세울 수 있는 두 번째 기회를 주었다는 사실을 알고 안전하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혜진과 함께 과거의 무게를 딛고 미래를 향해 걸어갔다. 그들은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고 웃으며 꿈을 공유했고 한수는 비록 길이 멀고 고통스러웠지만 마침내 인생을 온전히 살아갈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상호와의 만남과 미란과의 이별 후 몇 달이 지난 후 한수는 자신의 삶에 깊고 본질적인 무언가가 바뀌었음을 느꼈다. 그는 고통과 치유, 상실과 재회의 순환을 완성했고 그것이 그에게 느낄 수조차 없는 가벼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처음으로 포기의 무게와 과거에 대한 의심이 더 이상 그를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이 만든 선택으로 가득 찬 실제 가능성의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랜 친구이자 인생의 동반자인 혜진과 함께 그는 집과 가족을 상상하기 시작했다. 그녀와 가까워지면서 그는 완전히 받아들여지고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되는 조용하고 진정한 기쁨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같은 가치관을 공유했고 함께 이겨낸 아픔과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쌓아온 애정을 공유했다. 어느 날 병원 근무가 끝나갈 무렵 혜진은 모든 일이 시작된 교회로 가자고 제안했다. 한수는 처음엔 머뭇거렸지만 초대를 받아들였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교회의 고요함과 부드러운 빛이 그를 위로하는 포옹처럼 감싸주었습니다. 그는 수년 동안 그에게 복잡한 감정을 안겨주었지만 이제는 평화와 감사의 장소가 된 풍경을 바라보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통로를 걸어가는 동안 혜진은 그의 손을 꼭 잡고 훈훈한 미소를 지었다. 한수는 애정의 몸짓으로 제단 위에 작은 메모를 남겼고 그곳에는 더 이상 버림받은 아이의 고통이 없고 오히려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된 어른의 말을 남겼다. 평화롭게 그 순간 그는 미란이 어디에 있든 그녀 역시 자신의 구원을 찾았다는 것을 느꼈다. 결국 그의 선택과 용기 덕분에 한수는 오늘날의 사람, 즉 용서하고 사랑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교회를 떠나면서 혜진 씨는 손가락을 맞잡고 함께 불이 켜진 거리를 걸으며 새로운 이야기, 자유와 사랑, 희망이 있는 미래를 건설할 준비를 했습니다. 몇 년 후 화창한 가을 오후 한수와 혜진은 붉은 나무잎이 바람에 춤추는 서울의 한 공원을 걷고 있었습니다. 웃음과 이야기 사이에서 그들은 호기심 많은 눈을 가진 어린 소녀를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그 소녀는 매력적이고 순진한 사랑으로 주변 세상을 관찰했습니다. 그들의 딸 하느는 한수가 사랑과 다시 시작하는 용기에 대해 배운 모든 것에 살아있는 상징이었습니다. 이제 인도주의적 활동과 헌신으로 유명한 의사가 된 그는 자신이 만지는 모든 삶에서 깊은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가장 큰 기쁨을 가져다 준 것은 집에 돌아와 진정으로 가족의 일원처럼 느껴지는 것이었습니다. 한때 그림자였던 과거는 이제 부드러운 기억이 되었고 그가 항상 원했던 사람이 되도록 가르쳐주는 길이었습니다. 투어가 끝난 후 그는 하는 씨를 공원에 있는 작은 교회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호기심으로 눈을 빛내며 말없이 촛불과 그림을 관찰했습니다. 아빠, 이곳은 뭐죠? 그 소녀에게 물었습니다. 한수는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작은 손을 잡고 마침내 찾은 차분함으로 화답했다. 그곳은 평화로운 곳이야, 딸아. 다시 시작할 힘을 찾을 수 있는 곳. 그 대답을 통해 그는 자신의 이야기에 담긴 사랑과 치유의 유산이 고통의 흔적이 아니라 구원과 용서가 변화시킬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한 간증으로 전진할 것임을 알았습니다.